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1학년 2학기 거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 1학년 2학기 거 여러분들 우리 1학년 1학기 4단원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 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차근차근 2학기 거 진도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1학년 1학기부터 이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차근차근 나갔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씩 배워가며 2단원을 한번 2단원이래 2학기 거를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학기 때는 뭘 배우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를 알려줬을 거예요. 어떤 걸 알려줬냐면은 여러분들 그 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서 예전에 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면서 수의 체계와 그 다음에 차원적인 개념이라 하고 이거랑 같은 말은 도형이다 라고 이렇게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형의 기초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그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점, 선, 면, 그리고 각에 대해서 도형의 기본 요소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는 위치관계라고 해서 우리 점, 직선, 그러니까 점이 모이면 직선이 되고 직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것처럼 그 각각의 3요소에 대해서 위치관계를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평행선의 성질이라 해서 평행선이 어떻게 무슨 원리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지를 성질을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게 삼각형의 작도입니다. 자, 삼각형의 작도를 어떻게 해서 삼각형이 작도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방법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 해서 합동이라는 말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삼각형은 도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에요. 자, 이 도형을 통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찾고, 그리고 이 도형을 통해서 모든 도형의 핵심이 왜 삼각형인지를 그 이유를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맨 처음에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점, 선, 면입니다. 자, 점선면.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점이랑 선이랑 면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러분들, 자, 점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그냥 점들이에요. 근데 이 점들이 모이면은 뭐가 되냐, 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 면이 됩니다. 자, 이랬듯이 가장 기본적인 3요소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도형이 필요한 기본 3요소라고 해서 이 3요소가 점, 선, 면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즉 도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평면도형, 즉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형, 그리고 입체적인 표현하는 도형.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은 평면도형은 차원적인 개념의 2차원 개념이고 입체도형은 3차원 개념입니다 라고 첫 시간 때 수의 체계와 차원 개념 설명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형에는 크게 두 가지, 즉 평면에다 그릴 수 있는 삼각형도 있고요, 사각형, 원, 이런 평면적인 도형을 그리는 걸 평면도형이라 하고, 자,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직육면체나 청육면체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도형의 분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 우리가 교점이랑 교선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먼저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선이 교차해서 이렇게 교차해서 접하는 거, 서로 만나는 거를 우리는 교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교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면과 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뭐가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뭐냐? 여러분들, 자,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직육면체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좀 주목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자, 어떻게 보면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면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선이 있죠. 자, 면과 선이 이렇게 만나서 뭐가 생겼어요? 점이 생겼죠. 이거를 우리는 교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를? 그렇죠, 꼭지점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우린 교점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 초등학교 때는 우리 꼭지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미 교점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바로 교선이라는 건데요. 교선은 뭐냐?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선이 생기려면은 뭐와 뭐가 만나야지 선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선이 생기려면 면과 면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두 면이 만나서 교선을 이루죠. 자, 이것 또한 우리는 어디서 봤냐? 자,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면이 이렇게 만나요. 어디서?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두 면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교선이라는 게 어디에 생깁니까? 여기에 생기죠.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변 또는 모서리 또는 선분이라고 우리는 읽었었어요, 지금까지. 요것이 중학교에서 말하는 교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개념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올 때 결코 다른 개념이 절대 아닌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배운 개념은 뭐냐?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쭉 바뀌어서 이게 초등학교 때가 나와요. 초등학교 때 나오는데,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 지금은 배우면서 나중에 중학교 때 한 번 더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자, 그전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생소하게 이 말들을 배웠을 거예요. 자, 뭐가 생소하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반직선. 자, 직선이면 직선이지 반직선은 뭐냐? 라고 하는데, 자, 먼저 반직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서 직선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직선은 뭐냐? 양쪽으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즉,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선을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있는데요. 직선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 직선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위에 양쪽에 화살표를 긋고 밑에 그래도 시작점과 끝점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듯이 A,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직선이 뭐냐? 여러분들, 반직선은 출발점과
반직선은 출발점과 그리고 방향이 있는 것이 반직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발점 앞에 표시하는 이 A, 즉 앞에 있는 알파벳이 출발점을 의미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 뒤에 있는 알파벳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간다, A에서 B로 간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여러분들 여기 기호 있죠? 기호. 요 기호는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거 없어요. 기호 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직선에서는 항상 출발점과 방향이 같아야지만 서로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근데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반직선을 표시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해요? 우리는 반직선 AB라고 표시하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B에서 A로 가는 걸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요? B에서 출발했고 A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선의, 즉 두 반직선의 크기는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크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으려면은 출발점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출발점과 방향이 같은 게 바로 반직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C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직선 AC라고 표현하면은 반직선 AB랑 반직선 AC랑 봤을 때, 자, 출발점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로 되어 있죠? 둘 다 출발점은 서로 같아요. 방향 볼게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위에도 볼게요. AC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방향 같죠? 그러면 서로 크기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선분의 개념입니다. 선분은 솔직히 여러분들 많이 해봤어요. 많이. 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 선분은 시작과 끝점이 있는 게 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분의 개념과 반직선, 직선의 개념이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아까 반직선 A, B랑 반직선 B, A랑 서로가 다르다는 거. 요거는 서로 다르다는 거라 했지만, 자, 여기 보세요. A, B랑 선분으로 한다면 어때요? 서로 같겠죠. 요 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직선과 선분.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개념적인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가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분 요거와 같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변이 같습니다. 뭐 변, 기역, 리을 뭐 이런 변 있죠. 그거랑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짧은 거리가 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볼게요. 여기 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하나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네요.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까지 있는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어디일까요? 라고 표현했을 때는 수직으로 그었을 때 요것이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선분이랑 같은 말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의 선분 개념이랑 가장 같고, 또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모서리라는 개념이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점과 같습니다. 요 네 가지의 같은 말의 표현이 바로 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뭐랑 같다고요? 선분이랑 같다고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뭐예요? 여기 빨간 줄, 여기죠. 이게 바로 선분이라는 건데, 자,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뭐냐? 아, 봐봐요. 여기 선분 AB의 길이 바로 이렇게 나와있죠. 선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중점이란 뭐냐? 가운데 중자 써서 중점 써서 어떻게 표현한다? 선분에서 가운데 있는 점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점으로부터 양쪽에 있는 점까지 있는 거리는 서로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세 문제만 골라볼게요. 몇 번 문제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세 가지만, 네, 문제 채팅에 세 가지 번호만 적어주시면은, 네, 그 세 가지 번호만 채택을 해서 문제를 풀게요. 자,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임의로 정해볼게요. 자, 2번이랑 5번이랑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 점 A, B, C가 차례로 있을 때 직선 AC와, 자, 직선, 이거 직선 표시죠? 직선 AC와 같은 것은 이라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 점들이 속해 있는 거죠, 직선에. 자,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직선은 무조건 어느 기호든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라 하면은 모든 직선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여러 점들의 직선은 몇 개다? 한 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점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는 3등분점이래요. 그러면 이 길이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길이들을 어떻게 했다? 3등분으로 나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가 18cm면은 3등분으로 나누면은 여기 A에서 M까지 있는 거는 3으로 나누니까 몇 cm일까요? 6cm죠. 자, 그러면 NB라고 했어요. NB 여기는 몇 cm예요? 6cm가 되고 AN은 몇 cm가 되죠? 그렇죠? 12cm가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하나 볼게요. 또, 자, 이번에도 직선 위에 있는 네 점이네요. 자, 그럼 직선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 자, 같은 것끼리 짝지어라. 이거는 무조건 맞겠죠? A에서 B로 가는 거랑 C에서 A로 가는, 반직선이었네요. 선생님 실수했네요. 자, 1번이 무조건 맞겠죠? BC, CD 어느 상관없이 직선은 한 가지니까 같다라는 점.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직선의 개념이네요. 일단 5번은 틀려요. 그리고 4번도 여러분들 틀립니다. 왜? 선분이랑 반직선은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 두 개인데 선생님이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댔죠? 그렇죠. 출발점이 서로 같아야 한다 했어요. 출발점만 봐도 어때요? 2번 틀리죠. 따라서 3번이 답이긴 한데 방향을 봅시다. B에서 C로 가고 있고 B에서 D로 가요. 방향이 어때요? 서로 같죠. 따라서 답은 1번과 3번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점선과 교점, 교선,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하나 배웠던 거 뭐였어요? 마지막 중점, 삼등분점을 배웠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뭐 배우냐? 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 자, 여러분들 각이라는 건요. 자, 여러분들 각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각이라는 건요. 자, 각을 한번 알아볼게요. 각은 뭐냐? 자, 각은 여러분들 두 반직선 사이에 있는 거리를 여기 요거를 뭐라고 한다? 각이라고 합니다. 왜 반직선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처음과 끝이 있죠. 여기는 각을 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각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반직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이라는 정의를 반직선이다라는 개념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 시간에 바로 반직선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AOB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꼭지점 O를 중심으로 OA와 OB까지의 회전한 양을 우리가 크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여기 사이에 있는 거리를 의미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각의 분류 이거 네 가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배웠죠. 직각, 평각, 예각, 동각. 근데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x는 각입니다. x는 각이에요. 자, 그러면 평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가 180도일 때 가능하죠. 직각은 x가 몇 도? 90도죠. 자, 그 다음에 예각은요 0보다 크고 90보다 작죠. 또 둔각은 90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것을 눈에 좀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익혀주셔서 여러분들 차근차근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의 계산이에요. 각의 계산은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각의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요게 중요해요. 몇 번이? 4번이 중요합니다. 자, 4번은 B예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A랑 B랑 C가 1대 2대 3이라는 각의 크기가 B로 정해졌는데, 자, A랑 B랑 C 전체 각의 합은 얼마예요? 180도죠. 180도를 1, 2, 3으로 나눴다는 거니까 전체가 얼마예요? 6분의 A에 해당되는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는 그래서 30도, B는 60도, C는 그래서 90도.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자, 문제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제가 2번이랑 그 다음에 4번 5번을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쪽이 60도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머지 이쪽은 몇 도예요? 180도에서 60도를 뺀 경우죠. 그러면 얼마예요? 12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20도에 해당되는 식이 얼마예요? 요거죠. 3x 플러스 45가 120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3x는 얼마예요? 3x는 75도라고 했고 x는 얼마예요? 25도가 x는 25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몰랐다면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을 만약에 좀 까먹었다 하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면은 분명 생각이 나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각들이 있어요. 4x라는 각도 있고 6x, 2x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4x, 6x, 2x 즉 네 가지 각의 합은 몇 도예요? 총? 그렇죠. 180도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 방정식 같은 동류한끼리 계산하니까 12x는 얼마다? 180이다. 그럼 x는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각 COD를 구하래요. COD가 어디예요? COD가 여러분들 COD 즉 6x에 해당되는 거를 구하라는 거죠. 자, 6x니까 x 자리에다가 15를 대입하면 6 곱하기 15니까 얼마예요? 90도가 나오죠. 최종 답은 뭐다? 90도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또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또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때 방정식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방정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방정식을 꼭 모른다면 다시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AOC와 BOD의 비율이 1대 1이에요. 자, AOC가 어디에요? AOC 여기와 BOD예요. BOD가 여기죠. 이 비율이 얼마예요? 1대 2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가운데 여긴 몇 도예요? 90도죠. 자, 각 AOC와 각 DOB 또는 BOD가 어때요? 합이 90도라는 거죠. 전체 180도에서 COD가 90이라 했으니까 그걸 뺀 거니까 각 양 옆에 있는 각의 합이랑 서로 같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가 90이라는 건데 90에서 AOC의 크기를 구하니까 90에서 B가 1대2니까 전체가 3분의 얼마입니까? AOC에 해당되는 B가 1이죠. 따라서 30도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방정식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면은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이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 각을 배웠죠. 기본각을, 그리고 예각, 둔각, 직각, 평각을 배웠어요.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각은 뭐 배우냐? 중학교 올라서 다른 게 막곡지각입니다. 자, 막곡지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각을 만나는 거예요. 교각이라는 건 뭐냐? 서로 마주보는 각을 의미한다. 마주볼 교자를 써서요. 자, 그러면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만든 건데, 자, 여기 보시면요 조건이 있어요. 이거예요. 무조건 두 직선일 때만 막곡지각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하나는 아니다. 둘 다 보면은 어때요?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 자, 교각이 다 막곡지각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두 각도 서로 막곡지각이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왜? 두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조건이 두 직선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두 직선이어야만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특징이 있어요. 막곡지각의 특징은 뭐다? 크기가 서로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자, 위치 관계라는 건 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즉, 점과 직선의, 이거는 초딩 때 배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즉 이런 상태일 때는 뭐뭐 위에 있는 점이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점이 B처럼 이렇게와 이렇게 그냥 있을 때, 선과 점이 있을 때는 뭐뭐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영어 온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영어 on이라는 개념은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위에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영어를 쓰십니까? 라고 할 텐데, 자, 영어 on에는 속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속하다.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디에 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 포함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뭐뭐 위에라고 하면요. 자, 영어를 하나 쓸게요. The pen is on the table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그 펜이 테이블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디에 속해 있거나, 즉 펜이 테이블에 속해 있거나 접해 있거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위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한국어 표현이 보면은 뭐뭐 위에라고 하면 뭔가 붕 떠 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닿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 위에 있을 때라는 말은 선에 여기 접하다, 속하다, 포함된다. 이 점이 선에 속하다, 접하다, 포함된다, 닿다라고 해서 이 A를 뭐뭐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도 쓰이냐? 점과 평면에도 쓰입니다. 자, 점과 평면 P에 대해서 A는 어때요? 다 있죠? 이랬을 때는 뭐뭐 위에 있다. 그리고 B는 어때요? P랑 연관이 없이 떨어져 있죠? 붕 떠 있죠? 이럴 때는 뭐라 쓴다? 뭐뭐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에 이번에는 두 직선이에요. 아까는 한 점이었지만 두 직선일 때는 어떻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선생님이 개발한 건데요. 4층 연산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곱하기, 평행한 거는 는, 일치한 거는 빼기,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더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은 평면에서잖아요. 근데 나중에 입체에서 만나는 두 직선 관계가 있어요. 입체에서는 꼬인 위치라고 해서요. 이렇게 나누기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평면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가지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4층 연산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꼬인 위치는 항상 입체에서만 발견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갑자기 다른 걸로 넘어가서 놀랬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는 게 뭐냐,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직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호는 여러분들이 많이 욕하는 거죠. 많이 욕했을 때 많이 쓰는 거, 요거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기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교한다는 말은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이랑 수선이란 말은, 수직은 뭐냐, 직교하는 두 직선을 수직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와 이거를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직선의 또 다른 직선의 수선, 즉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수선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은 뭐냐? 자, 수선의 발은요 여러분들, 한 직선이 있어요. 거기에 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 맞닿는 여기 점 있죠? 여기 점을 바로 수선의 발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에 여기까지 거리가 뭐였어요? 선분이라는 개념이죠. 선분이라는 개념이었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거리, 요 거리를 가장 짧은 거리 선분, 두 점 사이의 거리, 또 한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우리
자, 여러분들 공간에서 위치 관계 아까는 평면이었죠. 공간에서는 뭐냐? 똑같이 있어요. 곱하기 는 나누기 모양. 그리고 여러분들 일치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꼬인 위치, 이게 포인트입니다. 꼬인 위치가. 그 다음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포함한다. 닿죠? 이게 지금 면에 닿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한다. 아까 온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평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평행적인 면.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또는 이렇게 꼭지점. 이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선이라는 개념으로 배웠고요. 이렇게 해서 평행, 이거는 일치한다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과 평면 사이에 있는 거리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수직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동의각과 억각이라는 개념을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자, 언제 시간에 배우냐?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시간대에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평행선은 우리 배웠어요. 평행하는 두 선의 평행선이라 라고 배웠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왜 동의각 억각이 나오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일단 먼저 동의각이라는 말은 같은 위치의 각을 의미하고요. 억각이라는 말은 각이 엇갈려 있는 각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 찾는 방법, 쉬운 방법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와 동의각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연필이 있죠? 연필이 있으면은, 자, 연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연필이 이렇게 해서 연필을 이렇게 가리세요. 한쪽 선에. 그러면 이렇게 가렸을 때 연필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선의 중심에서 각이 여기 위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즉 위에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아래에 있는 그리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각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억각이라는 건 뭐냐? 억각은 서로 마주보는 곳에서, 즉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곳에서 서로 엇갈리게 있는 각을 억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말의 뜻만 알면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수학의 말의 뜻을 알면은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평행선과 동의각 억각이라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자, 우리 동의각 억각 배웠죠? 그러면 평행선에서는, 자, 평행선에서는 이라는 말은 뭐냐? 평행선의 기호는 일단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긋고요. 자, 동의각은 일단 보면 여기와 동의각은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와의 억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죠. 즉 평행선에서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행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디에 쓰이냐? 2학년 2학기 때 평행사변형이라고 사각형의 종류 중에 평행사변형을 배웠을 때 이 평행선과 동의각 억각에 대해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이 뭐다? 평행선에서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서로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억각의 크기도 서로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억각이 같거나 동의각이 서로 같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 풀 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4번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자, 확대가 됐죠,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해?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L과 M의
같은 평행선을 저는 O라고 직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뭘 볼 수 있냐, 여기에 있는 억각은 여기에 있는 억각이랑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같죠. 왜? 평행선 사이에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기에 있는 억각과 여기에 있는 억각 서로가 어때요? 크기가 같죠. 따라서 파란색은 x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x 플러스 5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 이 x 플러스 5랑 x랑 서로 더하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둘이를 x 플러스 5랑 x랑 더하니까 얼마예요? 그 값이 55죠. 따라서 또 방정식이 세워졌네요. 얼마입니까? x는 2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서로 평행한다면은 여러분들 조건이 뭐예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게 되고, 조건이다라는 말보다 결과값을 말할게요. 동의각이 같게 되고 억각의 크기도 서로가 같게 되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60 맞네요. 이건 평행한 거 맞네요. 자, 여기 각은 얼마예요? 130이죠. 자, 그러면 여기 동의각 되나요? 되죠. 이것도 맞네요. 자, 90 서로 맞네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몇 도예요? 160도죠. 이거와 원래 동의각의 위치지만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린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삼각형의 작도예요. 자, 작도하는 순서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 학원에서 직접 이제 각도기랑 눈금 없는 자,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각도기가 아니라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네요. 각도기가 아니라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로 실제로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이거 순서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지 않고 그냥 좀 머리로 이해하면서 외우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여러분들 작도를 해봐야 합니다. 2호점 학생들은 이것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선생님이 그럼 길이는 어떻게 되냐? 길이를 재는 거는요 컴퍼스로 재는 거예요. 그리고 눈금 없는 자는 그냥 점들이나 선을 그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눈금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작도 부분은 여러분들 패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각 호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도형에서, 평면 도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삼각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각형은 볼 때 여러분들 삼각형은, 자, 삼각형이 왜 중요하냐? 모든 도형에서 삼각형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사각형은 삼각형 몇 개로 만들어요? 2개로 만들어지죠. 오각형은요? 삼각형이 3개로 만들어지죠. 육각형은요? 4개로 만들어지죠. 즉 모든 삼각형들은 모든 삼각형이 아니라 모든 도형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형의 핵심은 삼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 말의 용어를 배워봅시다. 자, 대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이게 좀 더러운 그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고, 대각은 뭐냐? 서로 마주보는 각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이 변에 마주보는 각이 A죠. 이게 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A 입장에서는 이게 대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미는 알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던 포인트 요겁니다. 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항상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된다는 개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작도 이것도 학원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작도 각이랑 선 옮기는 거 그걸 알아야지 이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하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합동. 자, 합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합동. 자, 여러분들 합동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합동은 뭐냐?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서로 똑같은 것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서로 대응적, 대응각, 대응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같은 위치에 있는 점,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같은 위치에 있는 변을 대응이라는 말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응이라는 말은요, 같은 위치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기호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이냐? 기호는 삼지창, 즉, 둘, 셋, 요거를 씁니다, 여러분들. 자, 합동이 도형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합동의 도형의 성질은 항상 대응하는 변, 즉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응각도 서로 같습니다. 즉 변과 각이 서로 같아요. 왜냐? 합동,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랬을 때 수학자들이 그러면 합동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발견했던 게 뭐냐? 이 세 가지 합동 조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SS 합동이라 해서 세 변이 같을 때 합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점. 두 번째는 SAS 합동이라 해서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서로 같을 때 합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점. 세 번째는 ASA 합동이라 해서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합동 조건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볼게요. 여기가 20도고요. 여기가 30도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원래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있었는데 이런 각만 주어졌어요.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40도예요. 그랬을 때 지금 D, E, F. 자, 여러분들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합동이에요? 합동이 될 수 있죠. 왜? 나머지 각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하면은 여러분들 각이라는 거는요, 다 구해본 다음에 합동 조건을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애들 많이 실수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AM과 여기와 여기 MB는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CM과 DM이 서로 같대요. 그랬을 때 이게 합동인지 물어봤네요. 자, 볼게요. 일단 AM이랑 선분 MB는 서로 같고요. CM과 선분 DM이 서로 같죠?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AMC 여기 각이랑 각 DMB랑 여기 각이랑 서로 어때요? 같죠? 왜 같아요? 얘네들 지금 두 직선이잖아요. 두 선이면요 서로 마주보는 교각이 이거 무슨 각이랬어요? 막꼭지각이래요. 막꼭지각은 뭐예요? 서로 각이 크기가 같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삼각형이 서로 같죠. 이랬을 때 무슨 합동이에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ASA 합동이다 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 찾을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비교적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는 배웠던 개념들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저번 시간에 총 복습 시간을 한번 가졌었고요. 만약에 못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트위치 아이디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트위치 아이디에 들어오셔서 꼭 여러분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 된 거를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1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을 나갔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개념이 또 까먹었다 하면요, 여러분들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1학년 2학기 거를 다시 한번 1단원을 다시 한번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2호점 아이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숙제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모든 5점 학생들 끝까지 코로나로부터 승리해서 우리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세요.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